뉴욕의 한 골동품 전시회에서 도둑들이 대낮에 50만 달러의 보석을 쓰레기통에 숨겨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LA 지역에서 1년 동안 화물열차를 상습적으로 약탈한 용의자 24명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상습절도와 작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3대 식품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히는 스펜 박물관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한국관 부스가 설치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내년에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가 항공사 프론티어가 599달러에 1년 동안 무제한으로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고 와일드 패스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심야 규탄 성명을 냈던 미국 백악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 때마다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영주 특파원입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발사할 때마다 능력이 개선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힌 겁니다. They launch, they learn, and that's concerning. Even if the launch is a failure or only partially successful, they still learn. Their program still grows and it gets to improve. 백악관은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방안으로서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묶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We're looking for ways to improve tr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to again continue to hone capabilities. And it's why we're looking and always looking at ways to improve that over time. 유엔을 통한 압박도 예상됩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도 규탄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PRC has a responsibility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Pyongyang should not engage in unlawful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tests.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안에 떨어지자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에이펙에 참석차 방문한 태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례 없는 빈도로 반복되는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북한이 어제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보름 만에 또 북한이 가진 최신형 ICBM을 쏜 건데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발사 자체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이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6,100km까지 올라갔고 마하 22의 속도로 1,000km를 비행했습니다. 1단과 2단 추진체까지 정상 분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 3일 이후 보름 만에 재개됐는데 이번 미사일은 북한의 신형 ICBM인 화성 17형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지난 3월 화성 15형으로 추정된 미사일의 고도와 비행거리에 비춰볼 때 시험 발사 중인 신형 미사일임에도 비슷한 궤적을 그려 정상 비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상적인 각도로 쏜다면 사거리는 15,000km 이상으로 뉴욕 등 동부까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을 만한 재원이 나오기 때문에 화성 17형 비행 시험에는 일단 성공을 한 걸로 봐야 되고 그러나 미사일의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고열을 견딜 수 있는지 핵폭탄 등을 탑재한 탄두를 목표까지 보내는 기술도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한미 군 당국도 즉각 대응에 나서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대와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해 공격 편대 비행을 벌였습니다. 특히 F-35A가 정밀 유도 폭탄으로 이동식 발사대 같은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도 실시했는데
F-35A의 이런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목표물에 은밀히 접근하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현시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하고 북한이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뉴욕의 골동품 전시회에서 도둑들이 50만 달러의 보석을 쓰레기통에 숨겨 유유히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뉴욕주 경찰국은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열린 골동품 전시회에서 대낮에 4명의 도둑에게 22만 5천 달러 가치의 희귀한 보석들을 포함해 총 50만 달러의 금품이 도난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전시회 관계자가 부스를 설치하고 있을 때 내부에 있던 쓰레기통에 금품을 담은 뒤 맨하튼 18번가 도로를 걸으며 청소업체인 것처럼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난당한 금품의 주인인 줄리아 로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금품들은 평균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보석들이었다면서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최근 뉴욕 제비츠 센터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다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지역에서 1년 동안 대규모 화물열차 약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가운데 결국 관련 용의자들이 오늘 체포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1년 동안의 수사 끝에 화물열차 절도 사건과 관련한 조직원 24명을 체포해 상습 절도와 작물 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1월 LA 다운타운을 지나는 열차 선로에는 수만 개의 소포 상자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발견돼 사법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절도범들은 기차가 정차하거나 감속할 때 화물 컨테이너에 침입해 절단기를 통해 자물쇠를 끊고 내부에 있는 각종 소포를 훔쳤으며 특히 선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적다는 점도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열차 절도 특별조사단을 꾸려 용의자 검거에 나섰으며 1,800만 달러 상당의 절도품을 회수했습니다.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박물관과 함께 미국의 3대 식품 박물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스팸 박물관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크푸드의 대명사였던 스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젊은 층 사이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스팸을 많이 소비하는 한국관 부스도 설치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네소타주의 소도시인 오스틴. 벌써부터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한 이곳엔 특이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맥도날드를 이어 미국 3대 식품 박물관 중 하나인 홈회사의 스팸 박물관입니다. And so having a spam museum is just it's quite unique. Probably answer that 40 to 50 times a day. The SP from spiced and the AM from ham, and they were put together for spam. 박물관에는 스팸을 즐겨 먹는 전 세계 6개 국가에 대한 유통 과정과 역사 등이 담긴 부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전 세계에서 스팸 판매량이 2번째로 많은 한국의 부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되게 세계적으로 스팸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 한국관의 설명에 이제 미국 US 아미 로부터 한국 전쟁에서 그 스팸을 받았다 뭐 그런 걸로 이제 한국에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잘 나와 있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지난 1936년도에 만들어진 스팸은 미군들의 간편한 군사 보급품으로 채택되면서 저렴한 식품인 정크푸드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팸이 미국에서도 인기 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특별하게 스팸 먹기라는 이른바 Way to Eat 스팸 챌린지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Pair it with some white rice and then a runny egg. I know a lot of you disagree, but personally, I really like spam. 2차 세계대전 미군을 통해 전 세계로 보급된 스팸. 미국에서는 질 낮은 정크푸드로 알려졌고 한국에서는 흔한 밥반찬으로 알려진 스팸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전 세계 대중문화의 음식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미국 경제가 내년에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몇 주 동안 조사한 2023년 전망에서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은 경제 분석가들이 전망한 63%보다 낮은 35%라고 추정하며 유로존 경제가 위축되더라도 미국은 경기 침체를 간신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GDP 역시 1%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또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현재 5.1%에서 내년 9월쯤 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실업률은 내년 말까지 0.5%포인트 정도 증가하고 연준의 정책 금리는 5에서 5.25%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내년 4월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 경제 성장이 2024년까지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예상 발언들을 소화하며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59% 상승한 33,745.69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8% 뛴 3,965.34에 나스닥 지수는 0.01% 상승한 11,146.06으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긴축 속도를 늦출 때가 아니라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기업 실적 등을 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 총재들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으로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24%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 거래가 9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이 점차 식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 주택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443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5.8%,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4% 각각 떨어진 수치입니다. 반면 10월에 팔린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37만 9,1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 장기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등하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영향까지 겹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가 항공사 프론티어 항공이 599달러에 1년 동안 무제한으로 미국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고 와일드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프론티어 항공사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미 전역의 무제한 탑승권 고 와일드 패스를 구매한 승객들은 내년 5월 2일부터 특정 기간을 제외한 300일 동안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고 와일드 패스는 1년 후 자동으로 1,999달러로 인상됩니다. 다만 휴가철 탑승률이 높은 7월 8일과 12월 16일에는 해당 패스권을 이용할 수 없으며 탑승 시 좌석에 따라 요금이 추가되고 수화물을 붙이는 경우 요금 추가 등의 제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론티어 항공사는 해당 패스권의 주 고객층은 시간적 여유가 많은 재택근무자와 은퇴자들이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통된 한국산 팽이버섯에서 또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 전역으로 유통된 한국산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FDA에 따르면 현재까지 팽이버섯을 먹고 네바다주와 미시간주의 30, 40대 남성 2명이 식중독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식중독균을 예방하려면 팽이버섯을 바로 먹지 말고 익혀 먹을 것과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지 말 것, 그리고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별도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팽이버섯 리스테리아 식중독과 관련해 한국은 팽이버섯을 가열하거나 조리해서 섭취하는데 미국은 샐러드에 생으로 함께 섭취하는 서로 다른 식문화로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중학교 미식 축구팀이 경기를 마치고 시상식을 기다리던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경찰국은 럼버턴 카운티에서 어제 세인트폴 중학교 미식 축구팀이 챔피언십 경기를 우승하고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총격이 발생해 41세 여성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당 학교의 교사인 도널드 윌러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갑자기 총소리가 났고 미식 축구복을 입은 학생들이 공포에 떨며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I just ran. And so I just happened to continue filming. I'm running and I see Mr. Willer fall in front of me. And I saw he dropped his phone. I picked up his phone and I said, I got your phone. I laid it on his chest. I pushed him down, got him down, and then I got down right beside him. 경찰은 현재 도주한 총격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협력하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발부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개발 이익 428억 원을 나눠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내부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고 호반건설에 시공권을 줘 210억 원의 개발 수익을 얻도록 한 혐의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정 실장은 피의자 신문을 받기 전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해왔습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과 정 실장 측 모두 100쪽이 넘는 PPT 자료를 준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탓에 신문은 이례적으로 8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검찰 측은 뇌물 전달 경위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신빙성 없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객관적 물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검찰이 제시하는 주장 중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정의한 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 측근인 김용 부원장이 구속돼 최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최측근인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눈 대장동 수사의 시작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이었습니다. 다음 주 또 다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도 구속기한이 끝나 석방되면서 이들의 입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김용 부원장이 체포됐던 지난달 19일 밤사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구속 갈림길에 선 정진상 실장 측이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 주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수사가 단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이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 전 본부장은 부인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시켰다는 의혹도 돌연 인정했습니다. 부인의 증거인멸 혐의를 다루는 재판부에 자신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고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서를 낸 겁니다. 판사조차 수사 기록을 보니 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를 가져다 줄 테니 불구속시켜달라고 검찰과 딜, 즉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대장동 일당들은 다음 주 차례로 석방됩니다.
남욱 변호사는 22일 0시, 김만배 씨는 25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재판에서 대장동 지분에 이재명 시장 측 몫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최근 유 전 법무장과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으로 지분을 준다고 약속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회견에서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를 가짜뉴스, 악의적 행태 같은 표현으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MBC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조치는 헌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처음 열린 출근길 약식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순방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통령의 언론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서 특정 기자들만 불러 시간 보는 게 언론 길들이기가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가 뭐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고. 자, 또 공적인 공간이었는데. 또 없으십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긋고 더 답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다만 MBC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짜뉴스, 이간질, 악의적 행태 같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대통령실은 2시간 뒤 부대변인 명의로 별도의 서면 브리핑을 배포했습니다.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MBC의 질문에 답하겠다며 10개 이유를 댔습니다. 1번,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항목에서 악의적이란 표현을 10번 등장시켰습니다. MBC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발언은 공적 영역에 속하며 비속어 발언 논란 역시 활발한 검증과 비평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언론 활동에 대해 대통령이 근거 없이 가짜뉴스, 악의적 행태라고 말한 것은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야당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야말로 반헌법적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뉴욕 순방 때 비속어 논란을 자초해놓고 책임을 MBC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욕설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린 것입니까? 책임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지우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 자체가 언론 탄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극단적인 용어를 써서 대통령께서 MBC를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자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표적 세무조사에다 여당의 기업 광고 중단 협박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탄압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을 동원한 세무조사 압박까지 한 데 이어서 이제는 기업의 광고까지 중단하라고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는 헌법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정의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라는 말을 좋아하면서 정작 언론의 자유는 왜 예외로 두시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전용기안에서 특정 기자들만 불러 환담을 나누고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라면 공적 공간인 전용기에서 하지 마시고 퇴근하고 하라면서 그것이 국민의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화제의 경제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팀 노경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다음 주부터 카타르 월드컵 시작이 되잖아요. 네. 축구 팬들이 가장 기다리겠지만 산업계도 아주 반기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마케팅하는 거 많이 봅니다. 네, 4년 만에 돌아온 월드컵 특수, 가장 기대하는 곳은 바로 치킨 업계입니다. 가족, 지인들과 치킨과 맥주를 시켜놓고 둘러앉아 가족들과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모습,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실제로 한국 경기가 있는 날은 치킨 매출이 크게 늡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표팀과 스웨덴 경기 직후 BBQ 매출은 그 전주에 비해 110%, 교촌치킨은 60%, BHC는 80%가량 뛰었습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 날도 춥고 거리 응원도 취소가 돼서 집이나 실내 공간에서 월드컵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질 듯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 경기가 열리는 시간도 주로 밤 10시 자정이어서 야식 주문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교촌, BBQ 등 업체들도 월드컵을 겨냥해 속속 신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주가에도 기대가 많이 반영이 돼서 교촌 F&B는 지난 한 달간 25% 상승했고요. 육가공 업체인 마니커는 25%, 할인도 9% 올랐습니다. 네, TV 업체들도 대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대부분 중계를 통해서 월드컵을 즐기니까요. 그래서 월드컵 직전에는 TV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느는데 네. 이번엔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롯데 하이마트의 경우 TV 매출이 2017년보다 12%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좀 다릅니다. 지난 3분기 이 롯데 하이마트는 매출액이 8,7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 줄었어요. 특히 TV 등의 영상 가전 매출도 감소폭이 컸습니다. 20%나 줄었습니다. 전자랜드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이전 월드컵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지금 경기 상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뭘 살 마음이 잘 들지가 않고요. 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사도 잘 안 가기 때문에 TV를 바꿀 일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가정 유통업계는 그래서 대형 화면이나 고해상도인 프리미엄 TV를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덕분인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 이마트 TV 매출은 그 전주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네, 주최국인 카타르 현지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랜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이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라 주최 측도 기대가 큽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카타르 월드컵이 한 달간 54억 달러, 7조 2천억 원의 수익을 올려 역대 월드컵 사상 가장 큰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최국인 카타르도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에너지 산업에서 관광과 서비스 산업으로 경제 영역 확장을 꾀하고 있는데요. 옆나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카타르가 이번 월드컵에 쏟아붓는 돈만 2,290억 달러, 303조 원입니다. 직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러시아가 쓴 돈이 116억 달러니까 그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 거죠. 이 돈으로 에어컨이 나오는 축구장 7개를 건설을 했고요. 호텔도 짓고 사막에 천막 1,000개도 만들고 수도 도하 항구엔 객실 1,000여 개를 가진 대형 크루즈선 2대도 임대에 정박시켰다고 합니다. 엄격한 이슬람 국가지만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입장권을 소지한 외국인들에 한해서는 맥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접 국가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타르가 이 숙박 편의시설들을 많이 지었다고 하지만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크기, 그 경기도 크기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지금 팔린 입장권이 300만 장이에요. 네. 카타르 전체 인구 280만 명보다도 더 많습니다. 때문에 인근 국가들이 또 숙박은 자기네 나라에서 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의 이 아부다비와 두바이 시내 호텔들은 예약이 상당수 찼다고 하고요. 이들 도시에서도 카타르로 오가는 항공편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팀 노경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혁신적 디자인, 최첨단 기능과 견고한 성능, 아웃도어 SUV의 새로운 기준, 2023년형 기아 텔루라이드. 기아 브랜드 역사상 최다 수상을 자랑하는 기아의 플래그십 SUV로 자리 잡은 텔루라이드가 출시 3년 만에 더욱 세련된 디자인과 더욱 견고한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올해 초 뉴욕 오토쇼에서 첫 선을 보인 2023년형 텔루라이드의 본격적인 북미 시장 판매를 앞두고 강렬한 카우보이의 도시 론스타 스테이트,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미디어 시승회가 개최됐습니다. We're really excited to celebrate the renewal of the Telluride, which has been an instant legend for Kia in the United States. When this vehicle was first introduced, it started selling faster than we could make it, and now 3 years later continues to be that way. 특히 이번 시승에는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러기드 트림, X라인과 X 프로 시승을 통해 도심과 교외의 정숙한 온로드와 다양한 풍경과 지형을 직접 운전하며 온 오프로드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더욱 향상된 텔루라이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23 텔루라이드는 라인업 전반에 걸쳐 완성도 높은 기존 모델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보다 압도적이며 대담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타이거 노즈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하부 패시아가 전면부에 자리 잡고 LED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 등이 수직으로 배치됐으며 전면에서 후면까지 연결된 클래딩 라인의 측면부와 상단 브릿지형 루프렉을 통해 더욱 아웃도어적인 개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범퍼까지 연장된 세로 방향의 L자형 테일 램프가 적용됐고 스마트 파워 리프트 게이트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2023 텔루라이드는 기존 모델처럼 동급 최고의 2열 공간을 자랑하며 동급 최고의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외관에 비해 대폭 업그레이드된 실내 디자인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시원하고 선명하게 펼쳐지는 12.3인치의 듀얼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디지털 클러스터와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커브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D 뷰 기능의 서라운드 뷰로 주차 및 저속 기동, 특히 오프로드에서의 주행 환경에 대한 직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기아 최초로 선보인 실시간 풀 디스플레이 리어뷰 미러가 탑재됐습니다. 2열 시트에도 온열 통풍 기능이 적용됐고 최대 5개 기기 접속이 가능한 와이파이 핫스팟과 무선 전화 충전 트레이, 3열 모두의 표준 USB-C 포트가 있습니다. 기아 커넥트를 통해 원격 시동, 도난 차량 추적 등을 제공하고 디지털 키 투 터치 기능으로 가족 및 친구와 차량 사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23 텔루라이드는 차로 변경 보조를 지원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와 최첨단 충돌 방지 등 기존보다 더 많고 더욱 업그레이드된 총 17개의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장착됩니다. 2023 텔루라이드의 가장 흥미로운 업데이트는 X프로와 X라인 트림이 새롭게 추가된 점입니다. 새로운 2개의 트림 모두 4륜 구동을 기본 사양으로 탑재했고 X라인은 8.4인치로 높아진 지상구와 브릿지형 루프레일 및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을 탑재했고 X프로는 어떤 조건의 도로에서도 최적의 주행성을 보여주는 컨티넨탈 올터레인 타이어 등을 갖췄습니다. 액티브 온디맨드 4륜 구동 기능은 언덕과 자갈길, 도랑 등 오프로드 구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며 텔루라이드의 기본 견인력은 5,000파운드지만 X프로의 견인력은 5,500파운드로 커집니다. 3년 전 미국에 출시된 후 오늘날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있는 중형 SUV 텔루라이드. The first thing you realize when you drive a Telluride is how popular it is. People stop and look and wave and they're excited to see it and they're jealous because everybody wants a Telluride, as we know from our dealers. This car is aimed to compete in the mid SUV segment. Ford Explorer, you have the Toyota Highlander, Honda Pilot. But really what we're doing is we're attracting a much more upscale customer as well. 이제 새롭게 추가된 X라인과 X프로를 통해 오프로드 주행성까지 고려한다면 2023 기아 텔루라이드는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2023 텔루라이드 가격은 35,690달러부터 시작하며 EX라인부터 X라인과 X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The vehicle is very smooth, it's very comfortable, it has almost that kind of Range Rover type feeling and presence. It can go anywhere, and so we're really proud of this very versatile and yet very beautiful machine. The best mid SUV on the market today that covers a lot of the customers' requirements. Ultimate perfection.
maximum. How's that? 세련됨과 견고함으로 온로드에서 오프로드까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경험을 제공하는 2023 텔루라이드는 다시 한번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8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